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 쇼핑몰 그리고 백화점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 그 국내에 있는 그쪽 유통 쪽으로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기업 가운데 오늘 한 곳을 살펴볼 텐데요.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예전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다면 최근에는 세계의 지갑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소비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이 바로 이 중국의 소비와도 관련이 있는 유통 관련주인데요. 바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대상 기업입니다. 이 대상그룹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 그룹인데요. 또한 동북부 지역에서는 유통 분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대상그룹은 1937년 대련 백화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로 뻗어나가며 현재는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유통기업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대상 가전, 대상 부동산, 그리고 대상 외식 등 다양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상그룹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해외 직투 중국의 이제 유통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그룹인데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 김경훈 트레이더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후광통 시행 또 수혜주 중에 하나인 이 대상그룹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금 동북부에서는 지금 1위의 유통업체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대상그룹 어떤 그룹인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간단한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광통 시행으로 상해 A 거래 가능 종목입니다. 그리고 14개 성 70여 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동북부 최대 규모의 종합 유통업체고요. 주요 사업은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제품 전문점이고 요즘은 요식업과 호텔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한 15% 수준이고요. 상하이 바이렌 그룹에 이어 중국 종합소매업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종가는 47.3 정도가 나오고 있고 거래 티커는 600694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43위안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고가가 52주 최고가가 52위안이었으니까 그것 대비로는 아주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백화점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는 더욱더. 지금 산업 성장 스토리 어떻게 좀 이어져 왔는지 역사가 긴 기업인지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1937년도에 대련의 백화점을 시작을 해서 인수합병을 이제 통해서 이제 도시에 지출한 기업이고요. 1993년도에 상해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이 되었고 1995년도에는 일본 마이칼사와 합작해 마이칼 백화점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대형마트 체인 탱거룬의 지분을 92%나 인수를 하여서 베이징에 이제 첫 진출을 하였고요. 2005년도에는 루산 백화점 지분을 100% 인수해 산시, 허베이, 허난 지역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스찬 홈스 인수권까지 총 12건을 인수 합병을 해 2014년 말 기준 70개 도시에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뭐 지금 백화점과 관련된 그런 기업, 중국인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쇼핑 규모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지 이 기업 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총 7개의 캐테고리로 일단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고가 백화점, 두 번째 중저가 백화점, 그리고 백화점 재개발, 뉴마켓, 슈퍼마켓, 그리고 일렉트리컬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7개로 이제 나눠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 백화점의 브랜드는 마이칼 백화점입니다. 일단 다수의 명품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하이엔드의 그 백화점 형태고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디올, 알마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중저가 백화점은 이제 킹선이라는 브랜드고요. 젊은 직장인들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패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재개발이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백화점들을 인수를 하셔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뉴마켓, 그 원스톱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형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컬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고가의 가전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하는 가전제품 할인 판매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쇼핑몰로 최근에 이게 그 쇼핑몰이 그 런칭이 됐었는데요. 50일 티안 구한이라고 해서 맞춤 데이터를 이용한 상품 추천 서비스와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소매 시장 점유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상하이 바이렌 그룹이 한 23%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대상그룹이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중경 백화점, 우한 백화점, 레인보우 백화점 이런 순차적이고요. 나머지는 한 30% 정도 기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체를 놓고 보아서도 지금 한 2위 정도의 이제 그런 유통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백화점, 마트, 그리고 전자유통까지 지금 안 건드리는 분야가 없습니다. 어때요? 에르메스 뭐 아르마니 좋아하세요? 어때요? 고가 백화점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가 백화점 가고 쪽으로 싶습니다. 여성 많네요. 예. 에르메스가 아무나 입점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매력도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이 동종 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어떤 또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두 개의 기업,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대상그룹과 그리고 웬펀 그레이드 월드 체인이랑 그 투자 매력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시가총액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2조 3천 원, 그리고 2조 2천억 원 수준인데 매출액과 단기 수익이 대상그룹이 월등히 앞서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돈으로 뭐 매출액 6.2천억, 그리고 웬펀 그레이드 월드는 1조 3천억으로 그 대상그룹이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매출액 순이익은 3.8%, 5.8, 그리고 PE는 8.9, 18.4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그룹 같은 경우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저는 바이를 제시를 하고 싶고요. 반대로 웬펀 그레이드 월드 체인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웬펀 그레이드 월드 체인은 현재 주가는 PE가 18.4배나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네, 엄청 높죠. 업종 내 점유율이 1위인 업체가 상하이 바이렌 그룹,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룹인데 여기가 14.5배보다 월등히 높고요. 대상그룹이 8.9배이기 때문에 훨씬 고평가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상그룹은 상대적으로 좀 PE를 볼 때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9배가 안 되다 보니까 상승 여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수익률 어떻게 좀 이어져 왔는지 아무래도 유통주 하면 이 후광통 시행으로 굉장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장단기 수익률 어땠나요? 일단 장기 수익률 보시면 3년에는 한 50% 수준, 1년으로 보시면 70%, 6개월로 보시면 40%, 그리고 1개월 보면 5% 정도 수준인데요. 이거는 약간 지금 3월 9일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추적 오차는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이렇게 업다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11개의 쇼핑몰과 그리고 21개의 백화점이 신규 출점하면서 가격이 한 2배 정도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였고요. 거의 70 위안화 정도 레벨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이제 그 예상치보다 낮은 신규 출점이 보이자 바로 가격은 20 위안 레벨 아래까지 이제 하향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011년도 또다시 두 자릿수 신규 출점을 보이자 다시 가격이 올렸다가 2012년도에는 또다시 기대 못 미치는 출점수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 주가와 백화점 신규 출점은 동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10개의 백화점 신규 출점은 분명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칼 백화점 2개를 포함해서 13개의 신규 출점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저는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이유를 쭉 짚어주셨고, 계속해서 뭐 신규 출점을 하면 할수록 이 회사의 좀 흐름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아울러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최근의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의 실적은 지금 뭐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잠정치고 2014년, 네, 그 2014년 확정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 수익, 뭐 전용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그냥 짚어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 전망까지 좀 살펴드렸는데 아까 투자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규 출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호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어떤 부분을 보고 좀 투자 매력을 살펴볼까요? 일단 두 가지의 그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수합병이랑 신규 출점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장 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일단 2005년에 40개 했던 매장 수가 작년 2014년도에 192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도 신규 출점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대상그룹은 2015년도에 헌난성과 스촨성 등의 18개 매장 신규 출점을 한다고 밝혔고요. 아까 앞에 제가 짚었던 부분처럼 전체 신규 출점 18개 중 백화점 신규 출점이 10개나 예상이 되는데요. 그 백화점 매출 비중이 62%에 달하기 때문에 백화점 신규 출점 수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실적이 이어지게 되면 주가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매력 네. 제가 봐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50일 티안군이 오픈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시장 자체가 2조 5천억 위안인 시장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시장이고 특히 그 원웨이 채널로 이제 그 구축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백화점, 슈퍼마켓, 가전 제품 전문점 등 유통망을 하나로 있는 네트워킹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원웨이 채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매력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쇼핑몰 다른 사이트와 비교를 해도 여러분 평균 전환율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쇼핑몰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인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쇼핑몰 전환율이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관심도가 아주 많이 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두 가지의 그 매력도를 이제 그 확인해 보신 결과 매장 수 확대와 그리고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원웨이 채널이 저는 이 대상그룹의 투자 매력도를 두 가지로 이제 손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프라인과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지금 쌍끌이로 좀 계속해서 매출을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롯데라든지 신세계 이런 부분과 좀 상당히 좀 비슷한 어떤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좀 외국계 기관들 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외국계 기관 투자 의견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적극 매수한 기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수 내 기관 전부 이제 매수의 의견을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64불에서 50불 렌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는 나온 지가 좀 오래가 된 경우도 있지만 전부 외국계 기관이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지켜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차트 흐름 한번 봐주시면서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네,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나 하면은 저희 신한금융투자 HTS 화면이고요. 3,900번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데일리 화면으로 제가 캡처를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4년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2015년 1월 5일에는 52불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일 종가 47.3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는 적극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그 21선, 61선, 120선이 이렇게 뭐 내려가면서 조금 적극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단한 모멘텀으로 장기 투자로는 매력적인 주식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대상그룹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정보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네, 오늘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대상그룹의 이렇게 마케팅팀에서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김경훈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